안녕하십니까, 세미얼 임입니다. 개봉기에서 잡설이 길어서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리플을 다 읽었는데 길어서 지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투머치 토커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시작합니다. 아이폰 X 장점 4개, 단점 5개입니다. 먼저는 장점입니다. 4위, 페이스 아이디가 터치 아이디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API를 쓴다고 그래서 터치 아이디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은 특별하게 사용 가능한 기기를 제한해 놓은 어플들이 아니면 알아서 페이스 아이디로 대체됩니다. 예를 들면 토스를 볼까요? 토스를 들어가 보면 신용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신용 정보 확인하기. 기존에 토스를 사용해 보셨고 그리고 현재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터치 아이디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누르시면 여기서 터치 아이디를 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페이스 아이디가 뜨죠.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통과되어서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가 터치 아이디를 모두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3위 장점은 화면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스티커를 붙인 것 같다. 이건 마치 아이폰 X이라서 장점이 아니라 올레드이기 때문에 장점이에요. 그런데 화질이 끝내준다, 그리고 뭐 색재현율이 좋다, 이런 것들 해외에서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것을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화면 좋은 거는 화면으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갖고 약간 과장을 보태면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장점 2위입니다. 2위는 바로 화면을 누르지 않아도 화면을 켤 수 있다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원래 기존의 폰들은 전원 버튼을 누른거나 아니면 홈 버튼을 누른다거나 해서 이렇게 화면을 켰는데요. 아이폰 X의 경우는 화면을 터치하면 화면이 켜집니다. 이것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위의 장점은 베젤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어떤 분이 박스에 프린팅된 그림이 실제 크기가 아니라고 리뷰를 다셨더라고요. 제가 개봉기에서 박스에 프린팅된 그림이 실제 크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셔서 제가 다시 비교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박스 이게 전체가 다 안 잡히는데요. 화각이 좀 난 것 같고. 자, 보여드릴게요. 가로면 같죠? 그쵸? 돌려서 이제 세로면, 이렇게 하면 다 보이는구나. 바보네. 세로면 같죠? 즉 완전히 같은 사이즈로 프린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애플이 여태까지 아이폰 전체가 다 이랬어요. 아이폰 2G 때인가만 좀 안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전체가 다 그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최소한 제가 썼던 3GS 때부터는 다 전면에 프린팅된 그림이 실제 아이폰 크기랑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화면이기 때문에 화면은 큰데도 불구하고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아졌다는 겁니다. 아이폰 7의 경우 그때 제가 비교해 드렸는데 아이폰 7, 이게 아이폰 7 케이스거든요. 귀여운 카카오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보시면 알겠지만 케이스를 씌웠을 때 아이폰 7의 크기에 거의 근접합니다. 거의 같아요. 크기만 봤을 때는 아이폰 7보다 그렇게 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면은 약 5.8인치, 아이폰 7, 일반 아이폰 7은 4.7인치, 즉 1인치, 이 노치 부분을 제외한다고 쳐도 1인치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가 비슷하다는 것. 이것은 베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역대 아이폰들의 경우 홈 버튼으로 인해서 하단 베젤이 광활해지는데 그와 짝을 맞추기 위해서 상단 베젤도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하의 베젤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은 작아지는, 그러니까 크기에 비해서 화면이 작아지는 결과가 일어났죠. 그래갖고 뭐 베젤 좌우에 무슨 기능이 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안드로이드는 백키, 홈키, 뭐 이런 멀티태스킹 키 이런 게 됐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베젤의 의미가 좀 없었습니다. 물론 베젤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베젤이 없고 화면이 큰 것도 기술이라고 보고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점 1순위는 화면이 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봉기에서 단점을 말하지 않았더니 많은 분들이 이러면은 일반적인 개봉기랑 뭐가 다르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 많은 단점들을 너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서
좋은 부분만 보려고 했던 건데 좀 불편하셨던 분도 계셨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단점, 그러니까 뭐 노치 뭐 이런 것들을 빼고 제가 4일간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5위입니다. 페이스 아이디 인식거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안경을 씁니다. 제가 제 영상에 비치는 게 보이셨으면 안경 쓰는 걸 아실 텐데요. 얼굴을 인식하려면 약 20cm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근데 안경을 쓰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잘 때는 안경을 벗어요. 그래서 자는 도중에 핸드폰을 보려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가까이 갖고 와요. 그러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뭔가 언락을 해서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불편해집니다. 약간 일부러 거리를 띄우는 모션을 취해서 언락이 되게끔 기다려줘야 되는, 그렇게 안경 쓰시는 분들의 하나는 단점이라서 제일 마지막 순위에 넣었습니다. 4위입니다. 페이스 아이디가 늦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게 아이폰 7인데 터치 아이디 2세대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짜 과장 조금 보태면 손을 대자마자 언락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런데 페이스 아이디는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솔직히 터치 아이디 1세대보다도 느린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위는 언락의 단계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터치 아이디에 비해서 언락 과정이 한 번 더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로 언락이 되어도 바로 홈화면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언락이 되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슬라이드로 언락을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터치 아이디는 기존의 방식대로 터치 키를 누르는 순간, 홈키를 누르는 순간 지문 인식이 돼서 홈화면으로 바로 진입합니다. 페이스 아이디에 슬라이드 모션이 없는 셈이죠. 물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를 먼저 해놓으면 언락이 되지 않냐, 그런데 어쨌든 한 번의 과정이 더 있다는 거죠. 2위입니다. 컨트롤 센터가 상단에 있다는 것, 이것이 단점입니다. 이거는 좀 어디까지나 어떻게 보면 개인의 특성일 수도 있고 익숙함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남자치고는 손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 손에 다 못 가려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손이다 보니 이렇게 들고 컨트롤 센터를 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사실은 이게 파지감도 불안정하게 되면서 이렇게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언락 화면에서 후레쉬와 카메라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과정에서는 컨트롤 센터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손을 이렇게 해서 내려야 되죠. 물론 기존의 것들과 달라져서 익숙하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한테는 어쨌든 위를 올라가는 것보단 아래서 올리는 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을 내리면 노티바가 나오고 이쪽을 내리면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 번 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사용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익숙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제 1순위의 문제는 홈 버튼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홈 버튼으로 작동하던 모든 기능이 거의 다 제스처로 바뀌었어요. 멀티태스킹, 홈으로 나가기, 한손 사용 모드 같은 것들이 모두 제스처로 작동을 합니다. 익숙해지지 않는 한 불편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작동해서인지 모르지만 어쩌다가는 한 번씩 작동을 안 하기도 합니다. 시리가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폰에 전원을 끄려면 설정에 가셔서 일반을 간 다음에 여기서 시스템 종료를 눌러서 이렇게 꺼줘야 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자, 홈키가 없어서 생기는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멀티태스킹 이렇게 기역자를 그리듯이 해줘야, 아니면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뜹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제스처를 작동해야 되고요. 홈키로 나가기, 올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건 쉽지만, 그리고 한손 사용 모드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제스처라서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익숙함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3D 터치가 처음 나왔을 때도 설명 없이 3D 터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함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아이폰 10도 비슷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단점을 추가해드리자면 너무나 비싸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제 아이폰 10이 64기가예요. 한국 정발가가 14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아이폰 7이 아마 105만원이 128기가의 가격이었을 겁니다. 지금 40만원 가까이 더 비싸면서 얘는 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쌉니다. 어떤 분이 리플로 10년 용돈 모아서 샀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제가 돈이 없는 건 아닌데 비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비싸서 뜯는데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 물론 고속충전기 별매 3.5파이 삭제, 노치, 화면 잘림 등 단점은 유명하니까 패스했습니다. 이상 아이폰 10의 장단점이었고요. 이번 달 24일 국내에도 아이폰 10이 정발한다고 하는군요.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는데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개봉기 덕분에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배 이상 늘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 영상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곧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공지 드릴 테니 영상 올라오시는 것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